마켓 무버입니다. 3월 들어서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음식료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4년에는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해외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 제한이 있었고요. 또한 비용도 좀 부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에는요, 업종 전반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소비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수요 측면에 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의 경우에는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추경을 편성했을 시에도 음식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추경 편성 역시 소비 심리 회복에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죠. 해외에서 ASP, 판매 단가의 경우에도 정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 된다다가 국내에서는 지난해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기저로 인해서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도래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신라면의 가격이 5%가량 인상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신라면, 농심을 필두로 음식료 기업 안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 사이클에 도래한 만큼 올해는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확실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반기까지는 좀 상승 흐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하락세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강달러 기조가 좀 완화되게 된다면 그동안 곡물가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보였던 것에 대한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라니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것 역시 곡물가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해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PQC 측면에서 모두 음식료 업종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또 조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할까요? 유안타증권은 탑픽 종목으로 라면 회사들을 모두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면이 K푸드의 중심에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불닭의 질주, 황제주로 가는 길이라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확대, 메인스트림 진입 가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닭의 글로벌 IP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격 주도권을 확보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브랜드의 평균 판매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단 삼양라면과 이렇게 신라면의 경우에는 30%가량 불닭볶음면 대비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닭볶음면이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잘 해나가면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페 증설도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밀양 2공장과 중국 공장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안타증권에서는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했고요. 1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도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글로벌 해외 확장으로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미국 이 공장에서의 활약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과 내수 회복 모멘텀 역시나 농심을 끌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신제품 툰바이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툼바 출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출시에 나타났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물이 없는 이 비국물 라면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유한사증권에서 49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음식료 업종, 지금이 가장 맛있는 타임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 안에서 종목 선별 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어떠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지수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니까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2,540선 하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눈여겨볼 업종은? 이라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 스탠스입니다. 버티자 아니면은 도망가자. 원래 요건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초부터 한국 시장은 좀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어느 쪽 접근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어떠한 리스크가 나도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종목이 이제 현금인데 지금 시장 상황 봤을 때 사실 미국이랑 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나름대로 시초가 대비해서는 대부분 종목군들이 아마 빨간색은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 텍스트는 좀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경기 방어주, 내수주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약간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반등을 줄 거라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계속 빠지면은 뭐 내수주건 경기 방어주건 사실 뭐 시장에서 계속 같이 빠지는 건 뭐 당연한 상황이긴 한데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보다 오늘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을 사는 게 내일 만약에 시장을 반등 주면 아마 99.9%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거예요. 다만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경기 방어주가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느냐. 사실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좀 약간 힌트를 주는 업종, 종목군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주가 일단 굉장히 견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 3개가 상당히 좀 견조했었어요. 아침에 일단 가장 많이 빠졌을 때에도 이 백화점주들은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보면은 오늘 뭐 한 0.8% 정도 강보권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늘은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폭락장이라고 하긴 좀 힘든 구간이고 그 전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무슨 검은 무슨 요일 이 정도까지 빠진 날도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대백화점 주가고요. 전혀 뭐 하락장의 느낌을 뭐 느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똑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방금 이제 현대 그 다음에 신세계 롯데 이제 백화점 삼총사를 봤는데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좋았으면 더 올라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은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를 사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덜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수익이 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덜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백화점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으로 어떤 시장의 느낌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시장과 상관없이 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KT가 가장 좀 무난해 보이고 그다음에 SK텔레콤, 뭐 LG U+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이제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약간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좋아져도 통신주는 아마 시장에 대해서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좀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대신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좀 느낌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 현금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하반기에 2분기 연속 내려오다가 1월 한 중순서부터 이제 러프하게 반등 주고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고가권에서 굉장히 큰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손절이 의미가 없고 일단 1월 달에 어떤 자체 모멘텀으로 시장이 올라서 따라서 오른 종목군들도 많이 있을 거고 자체적인 뭐 저평가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뭐 기회 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현금을 내가 그냥 갖고 있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 시장 돌아 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좀 약간 현금 비중을 좀 싣는 것을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랑 통신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하락이 크게 나온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거다.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통신주랑 백화점 쪽은 그냥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좀 평가가 좀 괜찮고요.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을 때 굉장히 견조한 느낌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약간 어떤 피난처 같은 느낌을 이제 삼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약간 매크로 그러니까 시장이 변수에서. 안 좋아도 피난처는 그냥 계속해서 보는 게 맞겠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조정입니다. 사실 제가 박근호 이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뭐 방산주 아니면은 최근에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화장품주 이런 것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 그래도 안정적인 쪽, 근데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백화점 쪽 그리고 통신 쪽을 보는 게 좋겠고, 특히나 백화점 가운데서는 최근에 또 투자 의견 전해주셨던 현대백화점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6만 원대 0.8%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